자궁경부암 검사를 혼자서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궁경부암 검사, 편의점에서 쉽게 혼자서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옷을 벗고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데요. 이 부담감을 아주 가볍게 떨쳐낼 수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단점은 돈을 약 76,000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가검진 같은 경우에는 공짜거든요. 무료로 다 검사를 해주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옷을 벗고서 질경이라는 거를 질 안에 삽입을 해서 그래서 이런 면봉이나 아니면은 솔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면서 검사를 하는 방식이 바로 팹스미어라는 검사법이고요. 한국말로 세포진 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 산부인과에서 보통 검사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내진인 거죠. 내진. 이 내진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 심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껄끄러워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를 면봉이나 솔로 이렇게 자궁 경부를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긁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네요. 어떻게 필요가 없냐면은 생리대 같이 생겼어요. 생리대 같이 생겨서 질 분비물을 통해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검출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질 안에 무언가를 삽입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분비물로서만 생리대처럼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패드, 그 다음에 설명서, 그리고 시료를 담을 수 있는 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게 되고요. 검사 방법은 처음에 그 질 분비물을 통해서 이게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팬티에 질이 그 분비물이 묻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팬티에 이 패드를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4시간 이상 착용을 하게 됩니다. 4시간 이상 동안 정상적으로 착용을 하게 되면, 왜냐면은 질 분비물이 충분히 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만약에 내가 질 분비물이 적다 그런 사람들은 한 8시간까지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뗄 때 맨손으로 떼지 말고 가능하면은 일회용 장갑을 끼고서 이 검체를 필터를 이렇게 떼주시면 됩니다.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용기에다가 집어넣어야죠. 용기에 집어넣을 때는 이 질 분비물이 묻은 쪽이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용기에 넣어주라고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통에다가 자기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서 라벨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겉에 박스에도 이름을 비롯한 정보들을 라벨을 통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처음에 그 검체를 이거를 할 때 손을 반드시 씻으라 이거죠. 손을 깨끗하게, 왜냐면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손을 깨끗하게 비누로 꼭 씻어주고서 요거를 이제 착용을 하시는 거고요. 72시간 전부터 질내 세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 자약을 삽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원래 상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기 원래 몸에 있던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검출을 하는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면 이게 검출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24시간 전부터 외음부를 세척을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있던 그대로 분비물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음부 세척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리기간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죠. 피가 섞이기 때문에 오염이 돼서 제대로 검사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 전후 2, 3일 전후로 왔다 갔다도 하시면 안 되고요. 생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착용을 하고 일어서 가지고 왔다 갔다 돌아다녀야지 분비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낮에 하시는 게 좋고, 밤에 누워 계실 때는 이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 유념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사 결과를 이제 회사로 보내는 거거든요. 회사로 택배 같은 걸로 보내는 건데, 보내고 난 다음에는 문자로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검사 결과가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서 지정 병원에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의사의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 자궁경부암 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자궁경부암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죠. 자궁경부암의 원인의 반 이상은 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궁경부암은 그림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자궁경부는 깨끗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암 전 단계인데, 이 암 전 단계는 이 눈으로 보면은 이 표피가 이게 벌써 이제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게 되고, 이게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암세포로 이렇게 모양상으로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궁경부암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여성의 암 중에서 7번째에 해당이 되는 암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분들이 이제 갑상선암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유방암이죠. 유방암이 2등으로 이제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자궁경부암이다. 그래서 비교적 상당히 흔한 암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궁경부암의 증상이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출혈, 두 번째 또 출혈, 세 번째는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뭐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악취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가 붙는데, 주로 비정상적인 출혈이 가장 첫 번째 사인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 자궁경부를 검사를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냐,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일단은 만 21세 이하는 검사를 안 합니다. 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대요. 검사를 해봐야 효용성도 없고, 검사할 필요가 없고, 이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은 주로 이제 그 성생활, 성국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사실상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검사를 주로 하는 거고, 21세에서 29세 사이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펩스미어 테스트 세포진 검사를 하도록 국제적으로 다 추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추천을 하고 있고, 무료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무료로 검사를 해줍니다, 산부인과에서. 그리고 30세에서 65세 사이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펩스미어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5년마다 한 번씩 펩스미어 검사, 세포진 검사 더하기 플러스로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라고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왜 의미가 없냐면은, 65세까지 지금까지 계속 검사상으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바이러스가 없었다고 지금까지 나왔으면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의미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발견이 되더라도 이미 나이가, 왜냐면 이게 바이러스가 지금 있어도 지금 당장 자궁경부 암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참 후에 이제 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셔도 돼요. 원하면 하셔도 되는데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외는 있어요. 항상 예외는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자주 검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예전에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맞았던 사람들은 검사를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도 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펩스미어 검사만 한 사람은 3년마다 한 번이고, 펩스미어 검사 플러스 HPV 검사를 한 사람은 5년마다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펩스미어 검사는 세포진 검사라고 해요.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에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자궁경부의 이형성증을 진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성증이라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세포와 조직이 비정상적인가를 보는 겁니다. 조직이 딱 봤는데 얘가 멀쩡해요. 그러면 정상이고, 조직이 딱 봤는데 얘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변한 거예요. 이미 변한 거를 검사하는 게 펩스미어, 세포진 검사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검사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바이러스를 검사하지 않았잖아요. 세포가 변했냐 안 변했냐를 검사했지, 정말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거기에 있냐 없냐를 검사한 거는 HPV 검사입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의 여성한테 이거는 돈 내셔야 돼요. 이건 무료가 아니고 돈 내시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HPV 유전자 검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타입의 이게 또 종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까지 검사를 해주고, 세포진 검사에서 그러니까 세포진 검사는 세포가 변형이 돼야지 검사가 되는데, 이거는 변형이 되지 않았어도 세포가 멀쩡해도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를 검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PV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게 번호가 있어요. 이게 HPV가 16 타입, 18 타입이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한 타입이 따로 있어요.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16번이라고 18번이 만약에 검사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질경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타입들, 다른 중간 정도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검사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조직 생검이라는 거를 합니다. 조직 생검, 조직을 좀 세포를 떼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이 조직 생검에서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때 질경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질경 검사라는 건 뭐냐면은 질경으로 이렇게 입구를 벌린 다음에 요거를 현미경 같은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카메라로 어떻게 50배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 상태를 판단을 해서 세포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자세하게 보는 검사가 질경 검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건강검진 기록지가 나오는데 세포가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궁경부암이 의심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고요. 자궁경부암으로 이제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자궁경부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기로 만약에 나오시면은 5년 생존율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95% 이상이 되고요. 거의 다 그냥 수술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4기로 나왔을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조기 검진, 빨리빨리 검진, 3년마다 한 번씩 검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검진을 자주자주 해야지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에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암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퍼졌냐에 따라서 수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기에서 조그맣게 암이 있을 경우에는 루프 절제술이라고 있어요. 루프 절제술은 루프로 이렇게 입구만 살짝만 도려내는 게 루프 절제술. 그 다음에 콘 절제술이라고 있습니다.
콘 절제술은 이렇게 콘 모양으로 이렇게 좀 더 많이 잘라내는 게 콘 절제술. 그 다음에 그 자궁을 전체적으로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궁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뭐 입구 부분만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관까지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났으면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렇게 바깥에서 자궁 쪽으로 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궁 안에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방사선을 내뿜는 막대기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항암제를 투여를 합니다.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 시스플라틴이라는 자궁 경부암에서는 이런 항암제를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하거나 3, 4일마다 주사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방사선 치료와 함께 보통 같이 쓰게 됩니다. 같이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암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고 암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도 항암제를 투여를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암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해야지 조금 더 적게 잘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게 되고요. 물론 항암제들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골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혈구 수치가 감소를 합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다 감소를 해서 감염 위험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출혈 위험이 증가를 하고 빈혈 위험이 증가를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신장 독성, 신경 독성, 귀 독성,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난청이 생길 수가 있고요. 피로, 구토, 그 다음에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반드시 투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이 많아도 암만 치료할 수 있다면 이 정도 부작용은 감소를 하고 항암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궁경부암 검사,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자세하게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암이 자궁경부암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게 되는지, 치료를 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